상대를 위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희생하고 참으며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며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꼭 변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의 모습이 좋은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편안했던 내 마음이 요동칠까봐 걱정되나요? 이숙명의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하며 겪었던 저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 나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혹시 친구 같은 연인인가요? 아니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연인, 또 평생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가요? 그런데 내가 꿈꾸는 사랑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얻은 편견과 판타지에서 시작된 거라면 이런 판타지는 사랑을 시작할 때 장애물이 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린 어떤 엉뚱한 짓을 해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밀어내고 속썩여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상대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심지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드라마 속 허구와 현실을 비교하며 상대를 시험합니다. 마치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듯이 말이에요. 관계란 서로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자꾸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들로 상대의 행동에 대한 정답을 맞추려 하고 일방적인 구애를 바란다면 관계의 끝은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대를 신뢰하는 일이고 뭔가 실천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 평생을 기약할 정도로 나와 잘 맞는 상대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거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차마 깨닫지 못했던 사랑에 주저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난히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야 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거나 저는 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배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비치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눈치를 살피는 태도는 연애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중심을 둔 나머지 나의 온 신경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가고 혹시 그의 기분이 안 좋다면 내 기분도 덩달아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꾹 참고 상대의 기분을 챙기는 것만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해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 의견을 주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이것 또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표현인데요. 밀당이라는 게 언젠가부터 남녀 사이에 꼭 필요한 행동이 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랑을 아껴서 표현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데 인색해졌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누군가 네 남자친구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사람이긴 한데 라며 불평할 거리를 찾은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에게 깊이 빠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더 사랑하고 더 표현한다는 건 상처를 모르거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의 더 강한 쪽이 할 수 있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관계라 해도 그 사실을 수치스러워하거나 패배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먼저 따뜻해지세요. 사랑받기 위해선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편이라 해도 자존감이라는 건 모든 상황과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 앞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구질구질해지고 쉽게 상처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가는 누군가 자존감을 높이면 더 사랑받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자존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관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조언할 거라 대답합니다. 누구나 자존감이 낮아서 항상 상대방에게 휘둘릴 정도는 아니지만 자책하는 경향이 있고 매번 의견을 말하기보다 가끔은 끌려다니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자존감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자존감은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 높아졌다가 실패를 거듭하면 낮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사랑에 실패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나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작가는 쉽고 간단한 관계 구별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어떤 관계에 대해 머리 아프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 그건 경고 사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고민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너무 분해서 자꾸만 누군가에게 싸움을 걸고 싶어질 때, 이런 일들로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머뭇거리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곧 자신마저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해줄 사람은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도 아닌 오직 자신뿐이라는 점입니다.